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에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순천시는 대전에 거주하는 A씨가 순천을 방문한 이후 발열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관내 접촉자들을 파악해 검사를 안내했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순천의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2일 전남 700번 확진자가 순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순천 지역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1,654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체 검사는 내일까지 순천 팔마체육관과 가곡동 버스 차고지에서 진행됩니다. 종교시설에서 대면 활동이 허용된 첫 휴일, 광주에서는 또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소규모 교회에서 교인들이 숙식을 함께하며 생활을 해왔는데 교인 대부분이 감염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평화롭던 어린이집 앞마당에 선별진료소가 차려지고 원생들이 하나둘씩 코로나19 검사에 나섭니다. 밖에서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울음소리가 나올 때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원장과 일부 교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원생과 교사 등 14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원장은 바로 옆에 위치한 교회의 신자, 확진된 유치원 교사도 같은 교회 신자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다니는 교회는 신도수 20여 명에 불과한 소규모 교회로 목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18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0명은 모두 가족들로 교회는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8명은 교회 1층에 위치한 비인가 교육시설의 학생과 교사들로 이들은 교회 3층에서 확진자들과 함께 숙식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주 공간에서 다수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함께 거주하고 식사를 하면서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 사항이 있는지는 현장 확인을 다 한 다음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방역당국은 홈스쿨링이 실시되고 있는 TCS 에이스 국제학교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 교류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또 다른 배후단지인 순천 선월지구 개발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마무리된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놓고 토지 소유주들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선월지구는 0.98제곱킬로미터 면적에 유입 예상 인구는 6,000세대 2만여 명입니다. 이미 개발된 신대지구에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단지로 주거와 상업, 문화 등의 복합 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 나온 토지보상 감정평가에서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300여 명의 토지 소유주들은 지난 10여여 동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주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토지보상 감정평가 기관 선정에서부터 경제청이 자신들보다는 건설사 배불리기만 부추겼다고 주장합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건이 비슷한 택지 개발 현장들과 비교해도 토지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는 겁니다. 여기를 땅값을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해놓고 중건설이라 주면은 몇 조를 벌겠습니까? 그래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선월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 지원과 개발 사무는 경제청이, 설계 시공과 편입 토지 등의 보상 업무는 중흥건설 측이 책임지도록 당사자 간 책임과 역할을 가불관계로 명확히 규정해 놨습니다. 결국 경제청이 민원인들의 불만에 귀 기울여 건설사 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흥건설에서 이번 보상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나서야 되고 우리 임시회를 통해서 감정평가 및 중흥건설에 대한 태도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적 부족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경제청은 그러나 건설사와 주민, 전남도가 추천한 세 곳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것이어서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제청 조합회의는 해당 지역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청, 건설사 측과 함께 다각적으로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순천 선월지구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아주 큰데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경제청 조합회의는 최근 선월지구 민원을 주제로 열린 임시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경제청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회의는 또 주민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사업 취소와 보상협의 연기, 착공 인허가 중지, 토지 소유주와 사업 시행사 간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1학년도 평준화 지역 학교 배정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평준화 지역인 여수와 순천, 목포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8개교에 대한 학교 배정 결과를 오늘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학교 배정은 학교 등급별 정원의 100%까지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1, 2지망 배정 비율은 80%대를 기록했습니다. 고흥군 관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풍양면과 동강면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249명에 대한 코로나19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자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은 무자격 체류 외국인들도 신상 비공개 원칙에 따라 군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폭설과 한파가 반복되는 겨울철에는 차량 사고가 빈발합니다. 특히 배터리와 타이어 관리가 필수인데요.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김한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전남의 한 자동차 정비소. 잇단 한파에 차량 점검을 받기 위한 운전자들이 평소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온도 변화에 가장 민감한 차량 부품은 배터리입니다. 정비 차량이 급증하면서 정비소 한켠엔 미리 준비해둔 배터리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배터리 때문에 찾으신 분들이 많은데 작년 대비해서 한 30에서 50% 정도가 증가했어요. 영하권의 온도에 장기간 노출되면 배터리 수명이 줄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파가 이어지는 기간엔 가급적 야외 주차를 피하고 불가피하게 장기간 주차를 하는 경우 블랙박스 전원을 빼놓는 등 방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어 점검도 필수. 특히 일부 수입차의 경우 출고될 때부터 여름용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계절용 타이어로 교환하고 공기압 조절과 더불어 스프레이 체인 등을 챙겨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타이어 적정 공기압보다 10% 정도 낮춰서 노면 접지력을 이렇게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2년에 한 번꼴로 교체해야 하는 차량 부동액과 워셔액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교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학내 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순천 청암대학교의 정상화 수순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강명훈 전 총장의 딸인 강사범 씨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던 이사회를 무효로 해달라며 김도영 이사장이 최근 제기한 소송에서 김 씨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또 이어 이사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해 앞으로 법적 분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섬진강 두꺼비의 산란 시기가 매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이 섬진강 일대의 51개 두꺼비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 올해는 지난해보다 45일가량 산란 시기가 앞당겨졌으며 이는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이어 현재 세계적으로 양서류의 개체군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는 습지 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야생동물들을 고려한 선행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대교동 1통 주민 30만 원, 13통 주민 30만 원, 만흥동 중촌마을 주민 25만 원, 둔덕동 9통 주민 24만 1,600원, 남면 두표마을 주민 24만 원, 고흥군 동일면 남녀 의용 소방대원 1동 20만 원, 순천시 남제동 5통 주민 20만 원, 여수시 둔덕동 라온유 아파트 입주다 대표회의 20만 원, 소라면 현천 1, 2주민 15만 원, 대교동 12통 주민 13만 원, 여수시 국동 해조수산 조용관 10만 원, 호남유합 박동호 10만 원, 대교동 사계절 횟집 10만 원, 미평동 15통 박영자 통장회 주민 10만 원, 소라면 복산 오리 주민 10만 원, 여수시 쌍봉동 64통장 김정숙 외 주민 10만 원, 안산 31통 월안경로당 회원 10만 원, 주삼동 9통 고막마을 주민 10만 원, 화양면 장등마을 주민 10만 원, 남면 함구미마을 주민 5만 원, 여수시 대교동 산수몽 펜션 5만 원, 둔덕동 13통 주민 5만 원, 쌍봉동 24통장 전선영외 주민 5만 원, 32통장 장순자외 주민 5만 원, 65통장 박인희외 주민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순천시가 전시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오늘부터 접수합니다. 순천시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3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결혼 이민자와 순천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늘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며 현장 신청은 2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순천시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세대원의 개인별 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18세 미만 세대원은 세대주 계좌를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도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오늘부터 순천시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 신용 보증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비 15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융자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이며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들은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면 됩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설 명절 기간 여수 영락공원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영락공원 재래단 2곳과 유가족 휴게실을 폐쇄하고 명절 연휴 기간에는 납골당인 추모의 집을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약은 오늘부터 여수시 통합 예약 포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성묘를 미리 하거나 온라인 참배 프로그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월 보궐선거부터 선거운동 규제가 완화됩니다. 선거당국은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후보자들이 실내외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개최나 대중교통 안에서 선거운동 등은 금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해경이 광양항 통행 선박들을 상대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여수 중흥부두에서 LPG 운반선이 음주 충돌 사고를 내는 등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오는 3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며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여수시가 관내 어가들의 친환경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연근의 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민들을 상대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와 어선 안전장비 설치 비용, 노후기관 교체 비용 등을 최대 60%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15일까지 시청 수산경영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